자,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가 책에서 5번째,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길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냐? 제 주변에서도 저와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하다가 그만두어서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제가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고 또 상담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아니, 사업을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되나?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적당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가 강사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하게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서 전달하는 사업은요, 반드시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굉장히 잘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연습하고 실행하고 또 연구하고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실력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자,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제대로 준비하는 게 뭘까? 생각보다 적당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케팅을 의뢰하는 것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코칭, 컨설팅 이런 것보다는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마케팅을 통해서 노출을 잘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온라인에 나와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업가들도 자신이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 사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콘텐츠가 단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확장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확장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현재 선택한 하나의 사업 모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 적당히 올리는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온라인 쪽에 강의를 올려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의 큰 특징이 약간 아직은 취미 활동을 도와주는, 취미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자신의 정말 노하우가 깊게 들어가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더욱더 기회입니다. 자신의 그것들을 더 알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번째를 뭘로 말씀드렸냐면 처음 생각과 달라졌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처음 생각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가졌던 마음에서 자꾸 바뀌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간 지나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1년 후, 2년 후에 마음이 바뀌면 하기 싫어집니다. 특히 언제 더 하기 싫어지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을 때, 잘하는 일이 아니었을 때. 이 2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그래서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홀랜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랜드를 해보면 결과를 보면요, 이건 6가지 직업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형, 탐구형, 관습형, 예술형, 진취형, 사회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테스트를 해보면 마지막에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결과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뀌지 않으려면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처음부터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고민을 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동을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느끼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얘기도 있겠지만, 또 본인들이 갑자기 저지르는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디스크 검사를 해보신 분은 그 중에서 I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I형은 아닌가, 충동이 심한 사람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사업을 저지를 때, 시작을 할 때,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내가 그 유형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몇 년 후에 한 3년 후까지는 내가 계속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째가 자본 조달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 조달력이 안 되면 사업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쿠팡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류 시스템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또 투자비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지만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돈이 많은 투자자의 비용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쿠팡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배송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배송을 많이 필요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그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자본 조달력이 없으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아요. 근데 자본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거의 점포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장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임대료를 한 달만 내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임대료가 월에 한 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00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을 한 달만 버티지 못하더라도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본 조달력이에요. 5번째는 이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사업을 한 후에 알게 됩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하기 전에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의 사전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좋았던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막상 해보니까 다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테리어는 스타벅스보다 더 멋진 카페 인테리어를 하고, 또 AI와 또 IoT를 접목한 어떤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벽면은 어떤 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책으로 큰 도서관 같은 느낌을 주고, 바닥은 일반 타일이 아니라 헤링본 같은 좀 고풍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웹상에서 사진도 캡처해 놓고 그것들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때는 여기에서 한 10%도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뭐였냐? 사업을 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대를 하나 해서 한 20평짜리 공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간을 꾸며야 되잖아요. 꾸밀 때 바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닥 타일을 깔 거예요? 카페트를 깔 거예요? 바닥을 코팅할 겁니까? 자, 어느 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카페 많이 하고 있는 그 에폭시 코팅 같은 거 있어요. 자, 코팅을 한다고 했을 때 20평에 코팅제를 다 발라서 그 굳게 한 다음에 하는 그 코팅을 한다면 20평이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냥 액체를 굳히는 거니까 재료값이 얼마 들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내가 가상세계에서 본 그런 멋있는 것들의 가격을 다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내 인테리어가, 나의 공간이 왜 초라해질 수밖에 없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츠타야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어요. 한참 한국에서 츠타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츠타야 서점의 대표 마스다 무네아키가 쓴 책이 국내에도 여러 권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약간 붐을 일으킨 거죠. 마치 약간 일본 쪽의 얼리 어답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책을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다 나온 것들은 읽어봤고 츠타야 서점도 실제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일본 불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의 컨텐츠를 가져다가 하는 뭐 사업,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단된 상태죠. 자, 그런 상태인데 뭐 이런 기회에 아베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지출한 어떤 그런 비용들을 아베의 저런 어떤 망언으로 인해서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중단하게 만들었다라는, 뭐 일본차 불매라든가 또 유니클로도 사용하지 않게 하게 한 어떤 이런 그 불매 운동을 일으키게 한 대표적인 주동자는 아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츠타야 서점이 그 불매가 있었던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점에 한국 사람들은 이 츠타야 서점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어떤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을 해서 갔었는데, 저도 여러 곳에 츠타야 서점을 가봤습니다. 또 한참 떴었던 T 사이트의 다이카니야마 이곳도 가봤었는데, 자, 츠타야 서점을 보고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저런 서점을, 저런 공간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좀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츠타야 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츠타야 병, 츠타야처럼 따라하고자 했었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이란 사업이 그 들인 돈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 책에다가 다른 것을 보고서 좋았던 것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잘 될 수가 없고, 츠타야도 사실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전국에 72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했는데, 츠타야를 갔을 때 사실 어떤 이런 돈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 서점 오래 갈 수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포장된 서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게 돼요.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2년 후에 스스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 대부분이 2년 동안 번 돈도 거의 없고 처음에 들인 투자금도 다 날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을 또 벌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제 빚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처음 생각과는 달라져서 그렇다. 그리고 네 번째, 자본 조달력이 안 돼서 그렇다. 5번째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 5가지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로 저 이제 뭐 은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뭐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5년 넘게 저의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버텨가는 게 아니죠. 점점 확장해 가고 있고 진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